오늘 톡톡톡행인이 만날 주인공은 어느덧 취임 1주년을 맞은 이강덕 포항시장입니다. 휴일 이른 아침에도 불구하고 포항을 대표하는 곳 죽도시장에서 민생 탐방에 여념이 없다고 하시는데요. 오늘의 주인공 이강덕 포항시장은 어떤 시정을 운영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포항의 많은 시민분들은 이강덕 포항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평가를 만나고 있는지 우리 시민들부터 만나보시죠. 여러 활동들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행하실 때마다 시민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 또 참여하고 그걸 통해서 더 나은 포항을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이 많이 보여서 좋았습니다. 지금 메르스 이후에 지금 죽도시장, 재래시장이 완전 많이 죽어 있는데 조금 더 활기 있게 조금 시장님께서 조금 신경 좀 더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할 일이 더 많으니까, 더 많이 남았으니까 지켜보고 80점, 100점까지 줄 수 있어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역보십니다. 자주 시장에 나오던데. 뭐 바쁘신데 뭐 요새 뭐 시장이 다 어렵고 이러니까 한 번씩 이래 그냥 이래 나가보는 너무 신경 많이 쓰지 마시죠. 잘 돼가고 있습니다 이제. 잘 돼야 되지, 그죠? 예. 전라도에서 오고 전라도에서 오고 여기 이제 양이 모자라면 전라도에서 갖고 오고 오늘 저녁 때까지 비가 오고 내일 되면 또 개인다 하네. 네. 주말에 조금 손님이 좀 많은데 날씨가 그래. 이제 메르스는 완전히 가버리니 예, 맞습니다. 힘내시세요. 네. 잘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안녕하세요, 시장님.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아니, 제가 오늘 시장님 찾아가지고 지금 이거 죽도시장을 한 300m는 걸은 것 같아요. 예. 지금 찾아서 뵈니까 예. 진지하게 이야기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예. 그런데 아까 보니까 뭘 이렇게 열심히 적으시던데 어떤 것들을 적으시던 거였어요? 예. 살면서 애로사항이나 또 이렇게 장사하다가 꼭 해결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사항 같은 거 그런 거를 적어 주시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다 하나하나 민원을 메모하셔가지고 예. 다시 이제 집무실 돌아가셔서 확인을 다 하시는군요. 예. 사실 오늘 일요일 오전이잖아요. 예. 평일에도 일하시느냐 힘드실 텐데 예. 피곤하시진 않으세요? 예. 뭐 이게 주일에 이제 이렇게 나와가지고 우리 삶의 현장이 바로바로 이루어지는 우리 시민들을 현장에서 바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정이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시민들의 눈높이하고 이 갭이 없는지 그런 부분을 같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같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현장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뭐 시장님 오시니까 많은 분들이 인사 지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중간중간에 인사를 또 계속 하시게 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어떠세요? 이렇게 직접 민생탐방 나오시면 집무실에서 업무 보실 때하고 느낌도 좀 많이 다르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어떤 점들이 좀 다르시던가요? 나와보면은 시정에 우리가 꼭 반영해야 될 거 이런 부분을 찾을 수가 있고 또 어떤 부분은 들어가서 이것을 고쳐야 되겠다. 어떤 것은 또 이런 부분은 현재 우리가 좀 시민들이 바라는 쪽으로 맞구나 하는 그런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뭐 그런 점에서 아주 소중한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요즘에 전통시장 상인분들께서 좀 웃고 일하고 싶어 하시는데 좀 힘든 부분들이 많으신 게 현실이잖아요. 오늘 어떤 이야기들 많이 해주셨어요? 장사가 잘 되는지, 손님은 많이 오는지, 또 그 다음에 이제 어렵더라도 좀 힘내시라고 격려해드리고 주로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오늘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 오늘 뭐 끊임없이 인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기 톡톡톡행인의 주인공인 걸 알고 계시죠? 예. 저기 오늘 자리를 좀 이제 옮기셔가지고 예. 네, 우리 포항시장 이강덕의 시정 운영 이야기, 사람 사는 이야기 저희가 본격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리 옮기시죠. 예, 알겠습니다. 진짜. 예. 네, 이강덕 포항시장과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눠보기 위해서 포항시청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아침부터 이제 죽도시장에 가서 민생 탐방을 하셨어요. 아까 보니 뭐 굉장히 메모도 많이 하시지만 또 이것저것 사시기도 또 많이 사시더라고요. 오늘은 또 뭘 이렇게 많이 사셨던 거예요? 90 다 된 할머니가
그 앉아서 좌판에서 깨를 이만큼 한 박스 놔놓고 파시는데 저걸 이 할머니가 언제 다 파시겠나 싶어서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한 뭉치 사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뭉치가 아니던데요, 시장님. 네. 저희 뭐 제작진들까지 좀 다 챙겨줘라고 할 정도로 지금 뭐 굉장히 많이 사신 것 같아요. 이렇게 나가시면 많이 일부러라도 구입을 좀 하시는 편이세요? 예, 뭐 이렇게 주로 이제 이 할머니들이나 또 이렇게 장사가 안 돼 보이는 집 있으면 뭐라도 좀 사드리고 싶고 좀 잘 팔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뭐 얼마 전에 있었던 또 취임 1주년 기념해서 그 설문조사가 있었죠. 공무원 노조에. 거기서 이제 청렴도 부분과 그리고 시정 추진 능력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또 받으셨어요. 그 동료가 평가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더 값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평가에 대한 소감은 또 어떠셨어요? 뭐 잘 못하는 것도 많은데 예. 잘 평가해줘서 고맙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번 설문조사에서 높은 평가는 앞으로 더 잘해달라는 격려의 평가로도 볼 수가 있겠네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이강덕 포항시장의 인생을 4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장으로 또 포항시민으로 동시대를 살고 있는 중년의 아버지이자 남편으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이강덕 포항시장의 인생을 담은 첫 번째 키워드를 공개합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가 고향의 봄입니다. 예, 시계추를 좀 거꾸로 돌려서 어린이 이강덕을 좀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전기가 안 들어와서 호롱불에 머리를 태워가면서 공부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럼 정확히 고향이 어디시고 얼마나 오지였길래 전기까지 안 돌았던 거예요, 그때는? 제 고향은 장기면 방산이고 아주 그 외진 산골이기 때문에 그게 아마 전기가 그 70년대에 대대적으로 보급될 때 그때 아마 제일 늦게 정도 안 들어왔나 이렇게 싶은데 하여튼 뭐 전기도 안 들어오고 뭐 버스도 안 들어온 시골 그래서 이제 태어나신 촌이었죠. 거죠. 예. 예. 그렇게 이제 어린 시절 어렵게 또 호롱불에서 공부도 했지만 학교 가는 것조차도 이게 힘들었다고 들었습니다. 걸어서 한참 걸었다고 했는데 얼마나 먼 거리를 그러면 등굣길이 됐던 거예요? 등하굣길이. 초등학교는 한 10리, 중학교는 한 20리 정도 되는 길인데 이제 주로 뭐 이렇게 계곡을 따라가기도 하고 또 산을 넘어 다니고 이렇게 쭉 했는데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잘했지 않나 싶습니다. 10리면은 4km잖아요. 중학교 때 20리면 8km인데, 아니, 그 시간 걸으면서 뭐 추억 같은 거 친구들하고 추억담이나 있으세요? 책 보재기를 이렇게, 예. 옛날에 가방이 없으니까 책 보재기를 이렇게 어깨에 메고 강길을 쭉 가다 보면은 길가에 코스모스가 이렇게 많이 피어 있고 또 이제 완전히 강바닥에는 달맞이꽃 이게 노랗게 이렇게 많이 피어 있었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산길을 갈 때는 진달래하고 철쭉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참 많이 피었었어요. 그래서 거의 좀 힘든 면도 있었지만은 꽃길을 많이 걸은 그런 추억들이 항상 남아 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공부를 되게 잘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잘하기도 했지만 또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했다고 들었어요. 특별히 이렇게 열심히 힘든 과정에서도 열심히 공부한 이유가 있으셨어요? 시골에 그렇게 사니까 그 공부밖에 특별히 할 게 없잖아요. 특별히 할 게 없고 공부를 해야 또 다른 방향으로 바꿔서 살아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어릴 때 그런 환경들이 공부를 하게 만들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은 조금 가난한 현실에서 더 벗어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셨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렸을 적에 그러면 꿈은 어렸을 적부터 경찰이셨어요? 아니면 꿈은 어떤 거셨어요? 옛날에 의료보험이 안 됐잖아요. 의료보험이 안 돼서 시골 산골에 사니까 사람들이 수술비가 없어서 뭐 돌아가시는 분들도 젊어서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아파도 치료를 제대로 못 받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의사가 안 돼서 저런 사람들 좀 고쳐주기도 하고 또 옛날에 의사는 잘 살았잖아요. 예. 그럼 또 잘 살 수도 있겠고 또 존경받을 수도 있겠고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해봤으면 생각을 많이 했었죠. 그 어린 시절의 꿈은 이루지 못했지만 또 다른 큰 꿈을 또 이루시고 이제 고향으로 또 가셨을 것 같아요. 특히 고향에 가시면은 그 어린 시절 시장님 기억하시는 어르신들도 분명히 있고 또 친구분들도 계시고 하실 것 같아요. 뭐라고 이렇게들 부르고 어떤 말씀들 많이 해주세요, 고향에서는? 동네 어르신들을 보면은 그 어린 시절에 강덕이니까 그래 열심히 해라 잘해라 고생 많지 뭐 이런 주로 격려 이야기하고 이렇게 뭐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것들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고향 마을에 아직 부모님들이 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계신 이유, 나오시지 않는 이유가 있으세요? 조상 대대로 이제 거기서 살아오셨고 부모님들도 뭐 젊으실 때부터 농사를 지어 오셨기 때문에 선산을 지키고 또 평생을 거기서 살아온 게 편안하시니까 뭐 어떤 이 좀 더 나은 환경보다도 그 자체의 삶에 만족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첫 번째 키워드가 고향의 봄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코스모스 길도 나왔고요. 진달래 길도 나왔어요. 말이 나온 김에 그 시장님의 목소리로 고향의 봄을 제가 한번 청해 들어볼 수 있을까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제가 질문을 드려봅니다. 예. 거의 뭐 노래 말씀이에요? 예, 예. 시청에서 노래하시는 거는 처음이신가요, 오늘? 뭐 처음인데 좀 생뚱맞을 것 같아요. 반주도 없고. 예, 예, 예. 저 박수로 반주로 맞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의 살던 고향은 꽃 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여기까지. 예, 아주. 말 그대로 고향의 봄이잖아요. 아름답게 추억할 수 있고 또 따뜻하게 살 수 있는 고향의 봄, 포항의 봄을 위한 시정 운영을 해주실 거를 믿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이강덕 시장의 인생을 말하는 두 번째 키워드를 공개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가 제복 생활입니다. 무려 32년 동안 이제 제복을 입고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 시작이 이제 경찰대학교를 꼽을 수 있는데 우연히 진학을 하게 됐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그 일은? 예,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담임 선생이 권해서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 지금 지나고 나니까 굉장히 선생님께 고마운 생각이 들죠. 그 아무것도 모를 때 진로를 제대로 제시를 해서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랬습니다. 선생님 성함하고는 기억이 나세요? 예, 박자, 노자, 철자 선생님인데 정확히 기억하시네요. 예, 그 영어 선생님이셨어요. 아, 영어 선생님이셨고요. 예, 예.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시장님을 있게 만들어주신 인생을 바꿔주신 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분으로 기억이 되세요, 우리 담임 선생님? 굉장히 엄하시면서도 예. 정도 많고 또 영어 실력도 굉장히 대단해서 우리 이 제자들이 다 존경하고 그랬었죠. 그렇게 이제 경찰대학교에 진로를 하시고 이제 경찰이 되시잖아요. 참 여러 곳에 부임을 하시고 또 이렇게 지휘관으로 계셨습니다. 가장 기억나시는 곳 있으세요? 포항 남부 경찰서장으로 왔을 때 예. 그때 제가 그것도 뭐 제가 꼭 고향에 오려고 한 것은 아닌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발령이 나가지고 여기 왔을 때 제 나름대로 고향 이 주민들 위해서 뭔가 좀 열심히 하고 안전하게 좀 보호하고 그런 부분을 좀 많이 하려고 했던 게 또 굉장히 기억이 나고 또 굉장히 보람됐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김길태 사건이 났을 때 예. 부산경찰청장을 했었습니다. 그때 뭐 가서 한 달도 안 된 시기에 나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이렇게 됐는데 그 사건을 해결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러한 사건이 왜 나게 됐는가, 대응하는 시스템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가 전체 한번 쭉 점검을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부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그런 일 처리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구나. 또 그것이 수십 년간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이제는 사회가 바뀌고 국민들의 요구 수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것을
바꿔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러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기존 하던 거하고 정반대로 바꿔서 그렇게 했던 거죠. 예를 들면은 어떤 가출 신고를 들어왔을 네. 때, 실종 신고를 들어왔을 때 단계를 점점 높여가는 그러한 식으로 일을 했는데, 이것을 확 바꿔서 그 애타는 그 보호자 가족들의 심정을 반영을 해서 처음에 모든 그런 인적 물적 수단을 총동원해서 초기에 사건을 해결하고, 그러한 것이 결국 해결이 안 될 때는 점차적으로 수위를 낮춰가는, 그렇게 역순으로 하도록 해서 하는 일 처리 방식을 대대적으로 바꾼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지금 아마 다 일 처리가 그렇게 됐을 거거든요. 그것이 결국은 시대 변화, 국민들 요구, 이것에 맞춘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일처리 과정의 간소화 그리고 집중화로 이렇게 효과를 본 케이스라고 보면은 되겠네요. 예. 32년 동안 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일한다는 거, 그것만으로 사실은 되게 인정받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아마 그 안에 여러 가지 희노애락이 있으실 것 같은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있으세요? 언제가 생각하면 가장 기억에 딱 남으세요? 제가 해양경찰청장으로 근무할 때 예. 저쪽에 우리 저 대만 근처로 고기잡이 갔던 우리 어선이 배에 불이 나가지고 배가 침몰이 돼서 구명정에 옮겨 타고 구조를 요청하는 그런 신고가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상의 일 처리를 기존에 해왔던 것은 거기에 국제 원조를 요청하는, 국제 구조를 요청하는 그런 거 하면 우리가 최선을 다한 거예요. 기존 관행대로 하면은. 그러나 이제 제가 생각한 데는 우리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부강한 선진국이 된 입장에서는 좀 더 다르게 일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우리 국민이 위험에 처해 있다면은 세계 어디까지라도 우리 태극기를 단 우리 공권력의 대표가 가서 우리 국민들을 구해오고 보호하고 하는 것이 우리 발전된 국가의 모습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제가 우리 이 해양 항공기를 그게 파견을 해서 처음으로 국제 구조를 지나가는 상선에 요청을 해서 그 배를 구조케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함정을, 태극기가 단 함정을 그 멀리까지 보내서 피해를 입고 있던 우리 어민을 구해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어민이 우리 배에 타면서 우리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고,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런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 또 우리 그 당시에 그걸 구조하는 우리 해경 뿐만 아니라 우리 조직 전체가 보람도 느끼고 긍지를 느끼고, 우리가 앞으로 국력 신장에 맞게끔 맞춰서 우리가 해야 나가야 될 부분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공감도 형성이 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보람 있는 사건의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긴 시간입니다. 32년. 내 몸 같던 이제 제복을 벗었던 날이 있잖아요. 네. 그날은 또 어떠셨어요? 아주 홀가분했죠. 아, 오히려 네, 홀가분하셨어요? 홀가분했습니다. 왜요? 그동안에 이제 내 자신의 삶을 좀 이렇게 살아보고 싶었는데, 예. 그걸 못했잖아요. 계속 이렇게 이제 제복을 입으면서 그 제복이 주는 그러한 삶을 이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돼 있었으니까, 그러한 책임을 벗고 내 나름대로 또 이렇게 살아볼 수 있겠다 싶어서 좀 허전하면서도 굉장히 홀가분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예. 마치기 전에 한 1년 동안 그 버킷리스트를 쭉 써봤습니다. 버킷리스트를 써서 퇴직하시기 전에 예. 퇴직하면은 이제 뭐 해보고 싶은 것들 몇 가지만 한번 말씀해 주셔 보시겠어요? 모든 것을 털고 제가 가보고 싶은 나라에 가가지고 공부도 하고, 새로운 제 혼자 일어서는
새로운 삶을 살아보겠다는 아, 거고. 여행하기 일단은. 뭐 여행이든 공부든. 공부든. 예.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건 하나 제가 달성을 했습니다. 예, 예. 퇴직하고 한 달 이내에 제가 미국으로 갔거든요. 야, 가서 어이구. 그거를 이제 해보고. 속전속결 빠르십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미래가 바다에 많이 있으니까 예. 또 해경 청장도 하고 해서 상선을 좀 빌려 타고 거기에 편성해서 여러 가지 책도 좀 몇 박스 가지고 전 세계를 좀 일주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바다의 가치를 현장에서 다시 손들게 봐야 되겠다 싶은 뭐 그것은 아직도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 대한민국의 전역을 내 발길 가는 대로 쭉 한번 다녀봐야 되겠다는 전국 거. 일주를. 예, 예. 전국을 뭐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예. 아직 그런 것들을 못했습니다. 언젠가는 시간이 나면 한번 해봤으면. 제가 오히려 기대되는 건 왜일까요? 예. 32년 긴 시간이었습니다. 예. 그 제복 인생, 경찰은 우리 시장님께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었을까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또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또 그런 생각과 그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준 곳이고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하고 또 이렇게 제 나름대로 이렇게 다듬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직장이 아닌가 이렇게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32년의 제복이 끝난 게 아니고요. 또 다른 제복을 입으시려고 32년 동안 제복을 입고 계셨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또 더 큰 제복으로 또 이제 우리 포항 시정 운영에 애를 쓰셔야겠죠. 예. 이강덕 포항시장의 인생을 말해주는 세 번째 키워드를 공개합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가 강철 체력이십니다. 워낙에 일 많이 하시기로 소문이 나셨는데 보통 몇 시에 출근하시고 몇 시까지, 늦게까지 나오시잖아요. 퇴근하세요. 뭐 일이 있을 때는 아주 일찍 새벽에 출근하는 경우도 있고 현장을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제가 또 일찍 나오면은 직원들이 또 너무 일찍 나오기 때문에 예. 평상시에는 좀 이렇게 직원들 나오는 시간에 맞춰서 그렇게 하려고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제가 좀 늦게까지 직원들 눈치 보이지만은 이렇게 좀 일을 해야 될 때도 네.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의 부지런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바로 이 길 위의 포럼이더라고요. 주말에 그것도 6시에 아침 일찍 모여서 3시간 동안을 걸으면서 이제 많은 토론을 하신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들을 주로 나누시고 어떤 효과가 좀 있던가요? 어떤 시정을 해나가면서 중요한 사업들을 한다든지 또는 어떤 가치를 공유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같이 함께 관련된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떤 정해진 일을 하는데 사전에 조금 더 공감하는 가운데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 부서 간에 협업을 잘할 수 있도록 또 생각도 좀 융합적인 사고를 하면서 어떤 큰 성과를 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주말을 많이 이용해서 장시간이 소요되는데 평상시는 일상적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자주 기회를 내기가 어렵고요. 그게 나오는 직원들, 가족들에게는 참 미안한 일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상당히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길 위의 포럼도 포럼이지만 물 위의 포럼도 또 구상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그건 어떤 건가요? 포항이 이 바다가 있는 도시잖아요. 예. 절반은 바다고 절반은 육지인데 우리가 이제 해양 관광 도시를 만들자 또 해양을 활용하는 어떤 도시 발전의 어떤 그런 계기를 만들어 보자 하면서도 정작 우리가 모든 것은 육지에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바다로 나가서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서 우리 이 포항의 곳곳을 좀 이렇게 조망을 하면서 어떤 곳이 가장 아름답고 어떤 곳은 이렇게 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고 어떤 곳은 보존할 필요가 있고 하는 그런 거를 전체적인 그런 한번 이렇게 조망을 바다에서 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가끔씩 바다 위에 나가서 하는 그런 것을 해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 그 철강, 세계적으로 철강 경제가 위축되면서 사실 철강 도시 포항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께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준비를 하시고 또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를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 우리 이 단순한 어촌에 불과하고 모래사장이었던 그런 우리 포항에 우리 포스코라는 세계적인 이 철강 회사가 세워져서 포항을 이렇게 선진화시키고 발전시키고 이렇게 또 지금도 중요한 포항을 유지해 나가는 그런 기본 이 틀인데 이 틀이 과연 얼마까지 지속될 것인가 네. 또 현재 이 어려움을 얼마나 극복을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고민이 우리 시민들도 다 그렇고 저도 아주 깊습니다. 어찌됐든 이 경쟁력을 우리가 확보를 해서 우리가 이 철강이 제대로 우리 포항에서 만든 철강이 제대로 값어치 있게 팔려나가고 또 한편으로는 철강 제품 이외에 미래의 우리 포항을 먹여 살릴 성장산업, 먹거리 산업, 주된 산업으로 또 여러 가지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것이 지금 절실한 시기이다. 뭐 이렇게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1년 동안 또 꾸준히 열심히 바쁘게 해오셨습니다. 보통 정치인들 하면은 조금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금방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좀 바로 성과가 날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을 많이 하시는데 오히려 반대적인 일들을 많이 하세요. 꾸준히 노력해야 되고 긴 목표를 갖고 하는 사업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유가 혹시 있으실까요? 뭐 시장의 평가는 적시적인 그런 평가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한참 뒤에 역사적으로 제대로 그 시대에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했느냐 뭐 이런 평가를 받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급적 후자에 충실한 뭐 그런 시장이 되려고 적어도 노력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당장은 힘들고 또 평가를 못 받더라도 또 심지어는 또 비난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장래에 봤을 때 우리 포항이라는 큰 공동체가 제대로 발전하고 그 공동체 속에 있는 구성원들이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러면은 그쪽으로 제가 기본을 쌓고 방향도 잡고 역할을 해야 그것이 제대로 된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급적 그쪽을 항상 의식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아무래도 이번 방송을 통해서 시장님이 나오시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요즘 가장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작년에 대통령께서 오셔서 창조경제센터를 만들었거든요. 그것이 현재 지금 우리 이 철강산업 일변도로 되어 있고 거기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우리 산업구조가 거의 단일 산업구조나 다름없습니다. 이것은 철강산업이 국제적으로 지금과 같이 어려울 때는 우리 이 도시경제, 도시발전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타격을 바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국제경제가 문제가 있거나 국내 경제에 좀 어느 한 부분에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 도시 유지, 발전되는 데는 문제가 없도록 좀 산업을 다변화시키고 그런 다변화될 수 있는 성장 동력을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창조경제센터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창조경제센터가 제대로 작동이 돼서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강소기업들이 이 우리 포항이라는 지역사회에서 발화가 되고 또 뿌리를 내리고 또 그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그러한 사업들을 제가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게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마찬가지 조금이지만은 우리 포항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바다라는 가치, 저것이 영일만항을 통해서 우리 동해안에 가장 큰 항구로 제대로 성장이 돼서 또 다른 우리 포항의 이 발전 동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반을 닦아주고 또 분위기를 형성을 해주고 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거기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체력을 꾸준하게 키워서 내가 열심히 일해야겠다
된다라고 생각되는 원동력이 있으면 어떤 원동력으로 그렇게 일을 하시고 힘이 되시는 것 같아요? 포항이 고향이지 않습니까? 또 제가 지금까지 자라올 수 있도록 항상 기대하고 성원하고 또 힘들 때도 따뜻하게 품어준 곳이 이 포항이라는 고향이기 때문에 우리 고향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이런 큰 기회를 준 만큼 그 이상으로 제가 모든 노력을 다해서 우리 53만 시민들한테 돌려드리고 또 포항이 발전될 수 있도록 제가 뭐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과 경험을 여기에 쏟아 붓는 것이 제 도리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항상 하는 것이 가장 큰 제가 일할 수 있는 원동력이고 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의 인생을 이야기하는 네 번째 키워드를 공개합니다. 자, 네 번째 키워드는 왠지 달콤한 향기가 납니다. 네 번째 키워드, 첫사랑입니다. 이분 앞에서만 딱 서면은 왠지 작아지시고 달콤해지신다고 들었습니다. 첫사랑이 지금의 사모님 맞으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언제 만나셨던 거예요? 파출 소장을 할 때 예. 그 옆에서 약국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었죠. 우리 집사람이. 예. 그때 이제 서로 보고 그다음에 이제 제하고 같이 있던 나이 드신 우리 동료분이 적극적으로 맺어주려고 노력을 하고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파출소하고 이제 사모님께서 근무하신 약국이 가까웠나 봐요? 가까웠었죠. 그러면 지나가다가 이렇게 좀 지나가다 햇빛도 많이 보시기도 하시고 예, 서로 보고. 어떤 점이 마음에 드셔가지고 이렇게 좀 마음을 표현하신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그때 이제 이렇게 좀 전통적인 그런 이렇게 여성상으로 좀 이렇게 이미지가 느껴지고 좀 목이 그 당시에 길어가지고 이렇게 학처럼 예. 이렇게 저기 돼서 아주 뭐 얼굴에 지금 미소가 만발하십니다. 말씀 나온 김에 조금 더 여쭤볼게요. 철업 포즈는 그러면 하셨습니까? 프로포즈 뭐 이게 저 특별한 어느 날 했다 어떻게 했다는 기억이 안 나는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전형적인 경상도의 무뚝뚝한 예. 무뚝뚝한 남자셨군요. 예. 근데 그 결혼을 하실 적에 장모님께서 반대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유가 뭐였어요? 우리 저 장인어른이 경찰관을 하셨거든요. 예. 경찰관 하셨는데 생활이 굉장히 힘들게 많이 살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직업도 굉장히 힘든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자식은 조금 더 편하게 살아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좀 더 쉬운 직장에 있는 사람, 또 제가 또 장남이었잖아요. 뭐 그렇지 않은 사람, 뭐 그렇게 생각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 나중에 다 이해하시고. 그렇죠. 예. 아니 그 지금도 그 천사라고 이렇게 호칭을 하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아끼고 또 고마우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왜 지금까지도 이렇게 천사라고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스스럼 없이 부를 수 있는 이유가 있으면 어떤 걸까요? 뭐 제가 어려울 때 늘 같이 해주고 또 힘들고 이럴 때 또 반대로 제가 도와주지도 못하고 그렇게 해서 늘 미안한 그런 마음하고 고맙게 생각하는 마음이 겹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집에서 혹시 호칭은 뭐라고 하시는지요? 지금 뭐 여보 뭐 이리 와보라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아, 지금 조금 부끄러우시죠? 예. 예. 시장 출마 선언하시고 나서 그 사모님께서 조금 몸이 좀 그때 좀 불편하셨다고 아프셨다고 들었어요. 그 와중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조는 끊임없이 또 아껴주고 살뜰히 챙기셨다고 들었는데 그때 얘기 좀 잠깐 들어볼 수 있을까요? 시청 기자실에 와가지고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난 한 일주일 뒤 정도에 우리 집사람이 큰 수술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전달을 받아. 그래서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 건지 관둬야 되는 건지 굉장히 고민을 하고, 뭐 보통 병 같으면은 뭐 이렇게 치료만 하면 되지만은 아무래도 위중하기 때문에 예, 위중한 진단을 받아서 있을 그렇습니다. 수밖에 없으셨겠네요. 예, 그래서 가족을 생각하면은 관둬야 되는 거고, 잘못하면 시한부 삶을 살아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또 공인이 되겠다고 공식적인 약속 기자회견하는 것은 시민들하고 약속이거든요. 예. 그 약속을 저버리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갈등을 많이 했던 거죠. 그래서 제 집사람이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은 시민들한테 사과를 하고 관둬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마음을 먹고 먼저 그렇게 이제 했었는데, 여쭤보셨군요. 네, 가서 물어보고 우리 집사람도 좀 고민을 하다가 제 심정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 심정은 솔직히 두 가지다. 가정과 가족의 문제는 사적인 일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 시민들과 하는 것은 공적인 일이기 때문에 사적인 것으로 공을 저버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길 생각하고는 맞지 않는다. 그렇게 했을 때는 이 공을 우선시하는 게 맞다. 그러나 당신이 선택한다면 나는 기꺼이 깊이 사과를 하고 예. 접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고민을 하고 난 다음에 당신이 옆에 있다고 해서 현재까지 살아온 것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마음의 위안 말고 너무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느냐. 내가 혼자 극복해 갈 테니 시민들과 약속한 대로 그렇게 지켜나가고 살아가 봐라. 천사라고 부르실 이유가 맞습니다. 예, 보니까요. 지금은 건강은 지금은 좀 어떠시고요? 좀 괜찮으신가요? 지금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예, 이제 시험 운영하시기 확실히 마음이 이제 좀 많이 편해지셨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지금까지 꾸준히 옆에 있어준 우리 아내, 첫사랑이자 천사이자 아내에게 영상 편지 한번 이 자리 빌어서 한번 써보시겠어요? 예. 깜짝 선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여기 카메라 이쪽 보시고요. 예. 늘상 고생시켜주고, 그렇지만 또 같이 이렇게 중요할 때 못 있어주고, 이렇게 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늘 신뢰하고, 이렇게 성원해주고, 이렇게 해서, 그 부분에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내가 부족한 건 많지만은, 내 생에도 나하고 결혼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네, 오늘 이강덕 시장님의 시정 운영, 또 어린 시절, 또 가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어본 것 같습니다. 오늘 출연해보신 소감 여쭤봐도 될까요? 어떠셨어요? 여러 가지 과거도 나오고 또 집에 가정사도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더 많이 드네요. 그동안에 잊고 지냈던 그런 것들도 또 생각나고. 추억도 좀 생각나시는 그렇습니다. 것 같고요. 네. 예. 이제 1년이 벌써 지났어요. 앞으로 또 3년의 임기가 또 남으셨잖아요. 어떤 것들을 꼭 해보고 싶으세요? 우리 포항의 미래 발전을 위한 토대를 꼭 제대로 닦아놓고 싶습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역사적으로 평가받을 때, 그 사람이 그 시절에 이러한 것들을 해놓아서 나중에 우리 포항이 이런 길을 걸어갈 수 있었구나 하는 그런 쪽으로 좀 미래에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제대로 좀 했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 53만 포항 시민들과 함께 또 같이 하는 시정 앞으로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거실에 지금 보니까 다른 것보다도 가족 사진들이 굉장히 많네요, 사모님. 네네. 옛날 사진부터 지금 사진까지 있는데 네. 지금 자녀분들은 그러면 몇 명이고 몇 살인 거예요? 지금 제가 아들 둘이고 쌍둥이고요. 예. 고3입니다. 야, 네. 그럼 지금 시장님 내조하시기도 바쁜데 수험생 아들을 둘씩이나 지금 두고 네, 계신 거예요? 맞습니다. 야, 네. 정말 힘드시겠네요. 네. 예. 아니, 제가 네.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제가 집까지 찾아왔거든요. 네. 시장님께서는 첫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우리 사모님께서도 네. 첫사랑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답해야 되죠. 예, 그렇게 첫사랑 맞으시답니다, 시장님. 예. 예, 아, 그래도 오늘 확인이 됐네요. 확인이 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안 그래도 방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편지도 써주셨어요. 예, 여기 아, 그렇습니다. 예, 여기 많은 시청자들 보고 계신데 앞에서 네. 남편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밖에서 열심히 하고 존경스럽고 자랑스러운 아빠라면은 그것이 가족으로서의 충분한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애들도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할 것이고 저 역시 제 일을 열심히 할 것이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의 부담 가지지 말고 이때까지 했던 것처럼 그냥 열심히 이제 시장이라는 자리는 시민을 위해서 아주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큰 기회가 주어진 거니까 힘들더라도 힘을 내서 열심히 하면은 좋지 않을까. 우리도 가족으로서 또 응원할 테니까 그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네. 예, 학을 닮은 천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